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학교 병원 김영윤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라서 대구에 오면서 제가 걱정했던 거 혹시 덥지 않을까 하고 이제 왔는데 날씨가 쌀랑하니 덥지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주말의 시작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 진단 부분 사실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증례로 준비를 하였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케이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 환자들이 순찬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75세 여성 디스니아를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75세인데 과거에 심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는데 증상도 없고 하고 그냥 지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3, 4개월 전부터 심해지는 디스니아가 있었고 니아 펑셔널 클래스 2, 3 이 정도면 이제 활동할 때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내원에서 보니까 BP는 110에 68, 하트레이트는 83회로 특이사항이 없었고 BMP가 817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P도 높고 하니까 저희가 에코를 시행을 하였고 에코를 해보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5% 정도로 떨어져 있고 심장은 커져 있고 이런 소견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과거력을 보면 이전에 이스키믹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활동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증상 되게 늦고 말기에 발견이 돼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은 저희가 이제 코로너리 디지즈가 없다는 가정하에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분류로 얘기하자면 하프레프에 해당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리코멘데이션 저희가 나왔던 2022년 하트 페일리어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지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심장 기능의 평가. 이게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만약에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잘 보이지 않거나 뭔가 조금 이게 이상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MRI를 하는 것을 클래스 1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장 초음파를 하면서 기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 때문이냐 하고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심장 초음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분류를 할 때 있어서 신부전 앞에서 장세훈 교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젝션 프랙션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코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심장 그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볼 때 EF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저널 월 모션 어브노멀리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여서 이스키믹 오리진의 어떤 원인이 있는 하트 페일리어다 했을 때는 이 이스키미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트 페일리어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에코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밸브 디지즈가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브 디지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에코로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수술을 할 사람은 수술로 가지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할 사람은 메디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장 근육이 커져 있거나 또는 두꺼워져 있거나 이런 패턴이 좀 달라서요. 이 월이 두껍고 잘 늘어나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리스트릭티브 오리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고 얇아져 있고 풍선처럼 빵빵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다일레이티드 CMP 이쪽으로 좀 더 기울기 때문에 에코에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서스피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면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지 이런 여부가 심장에 리모델링 된 것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할 때 저희는 한 6개월 간격으로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예후에 치료 반응을 보면서 예후에도 어떤 저희가 오피니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그런 것들에 플러스 저희가 이제 심장이 심실이 아니라 심방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여서 심방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이완 기능의 평가 이것 또한 에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간과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심실이랑 폐고혈압 쪽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심장 대보고 숨 차다고 하는데 이젝션 프랙션만 보고 이제 심장 잘 뛰네 이렇게 하지 않고 우심실 쪽도 같이 보면서 RVSP를 측정을 하여서 폐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젝션 프랙션이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쪽 원인으로 숨찬 건지 에코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펑셔널한 이상, 그 다음에 생긴 아나토미컬하게 생긴 이상, 이 두 가지 이상 다 에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앞에서 BMP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에게 증상을 들어보고 BMP 측정해보고 이상하면 반드시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1차 검사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의 이제 소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가장 인터내셔널하게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 엠모드에서 테이크홀츠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챔버가 커져 있고 얇아져 있고의 여부를 이 엠모드 메저먼트만 하면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뷰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요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륨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고 LV 월 티크닝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큐브 포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스 인덱스를 계산을 해서 LVH 여부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엑센트리시티, 컨센트리시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체크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평가를 하자면 병이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저희가 볼륨을 이용한 측정을 해서 좀 더 3D에 가깝게 측정을 하여서 이제 볼륨으로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기준으로 정상이다 아니다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50%보다 좋게 나온다면 이 사람의 LV 이젝션 프랙션이 보존된 그러나 하트 페일러가 있는 이런 환자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50%보다 낮다 이렇게 했을 때는 40%를 기준으로 이거는 박출륨 감소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현재는 40에서 50 사이를 예전에는 좀 정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여기는 미드레인지, 마일들리 리듀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최종은 지금 마일들리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경도 감소 신부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지만 요런 이제 40% 언저리를 측정을 할 때에는 물론 이 테이크홀츠 메소드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볼륨을 이용하여서 모디파이드 심슨스 메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각 면적의 디스크의 합으로 이 볼륨을 3D 볼륨을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좀 더 오차가 적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하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3D로 봤을 때는 2D가 이 플레인으로 계산한 것들이 많이 반영을 못 해준다. 그래서 이 볼륨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측정한 환자인데요. 이렇게 숏엑시스에서도 괜찮고 롱엑시스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흰색 선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뷰를 제가 획득을 하여서 이렇게 다이아스톨릭 디멘전, 시스톨릭 디멘전을 이용해서 여기서 보면 스트로크 볼륨 그 다음에 프랙셔널 쇼트닝뿐 아니라 LV 이젝션 프랙션이 여기 테이크홀츠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요 화면을 획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엠모드를 통해서 베이잘 쪽만 이렇게 평가를 하였을 때 이렇게 이 환자처럼 에이피칼 쪽만 월모션 어노멀리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젝션 프랙션 잘 반영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에이피칼 뷰에서 획득을 하여서 볼륨을 재서 엠모드로 한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바이플레인 메소드를 통해서 이젝션 프랙션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겠는데요.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이완 기능 평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계속 이제 좀 복잡하게 점점 가이드라인이 지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있는 쪽에서 PW를 대고 플로우, 다이아스톨 때
한 번, 두 번 E 플로우, A 플로우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겠고, 또 티슈, 마이트랄 밸브 있는 레벨에서 티슈 쪽에서 마이트랄 애뉴라 티슈 도플러를 측정을 하여서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완 기능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흔히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약간 진행했을 때 패시브하게 들어오는 이 플로우가 조금 줄어들고, 또 이제 마이트라 애뉴라 티슈의 움직임이 약간 감소하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이완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잘 들어가지는 않고 벨로시티만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E가 확 커지면서 뾰족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면서 E 프라임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애뉴러스 티슈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렇기 때문에 E 프라임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E 플로우는 엄청 커지기 때문에 E 오브 E 프라임은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어드밴스드 된 스테이지의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들에게서 E 오브 E 프라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로 환자의 아웃컴에 엄청나게 그 프리딕티브한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논문들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셉탈 월과 라테랄 월에서 평균을 내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평균을 낸 E 프라임과 E 벨로시티의 비율,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승모판을 통해서 유입을 하는 혈류가 이 웨이브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조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비율인데요. 이게 적게 늘어나고 이게 피크가 팍 하고 올라오는 그 경우가 가장 좋지 않겠고, E 오브 E 프라임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클리니컬 아웃컴 프로그노시스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잘 재기가 힘들고 환자분이 리듬이 틀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적어도 E 오브 E 프라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굉장히 올라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한 가지 일례입니다. 두 환자가 있는데 LV 챔버 사이즈가 이게 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재보면 64mm,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환자인데요. 이젝션 프랙션 같습니다. 27%, 29% 나왔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보면은 이 환자가 훨씬 더 카디오메갈리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LA가 더 크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숨이 더 찹니다. 니아 클래스 3, 여기는 1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웨이브 생긴 것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2 이상, 3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고, 이런 경우에 E 오브 E 프라임 굉장히 늘어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A 볼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다이아미터만 쟀다고 치면은 이것이 조금 환자 LA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디멘전만 가지고는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3D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Modified Simpsons 메소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는 AL 메소드 똑같습니다. 이 LA 월을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기계가 계산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심실 기능이 간과되면 안 된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요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다이아스톨 때의 볼륨, 시스톨 때의 볼륨을 에어리어를 각각 그린 다음에 큰 데에서 작은 거 빼서 그 차이 나누기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퍼센트가 프랙셔널 에어리어 체인지가 되겠고 35라는 수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의 연구와 단계에서는 어떤 수치가 가장 이 RV 디스펑션과 프로그노시스와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 조사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많은 페이퍼에서 그래도 에어리어 체인지 요것이 가장 잘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탭C 17, S프라임 10 이런 예전의 기준들도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볼륨을 봐가지고 프랙셔널 에어 체인지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탭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4를 기준으로
이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 탭시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탭시가 낮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TR-Vmax를 이용해서 베르누이인데요. TR-Vmax 4V 제곱에 RA 프레셔 더해서 구한 RVSP, 이것을 저희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의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예전의 기준은 31 정도였고 현재는 35, 이렇게 뭐 이제 어쨌든 2.8을 기준으로 TR-Vmax 2.8을 기준으로 펄모널 하이퍼텐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인데요. 50세 여자고 이 환자는 기저질환 없었는데 6개월 전부터 악화된 디스니아를 주소로 내원을 하였고, 이때 이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를 하면서 니하트 클래스 2로 방문을 하였는데 BP가 조금 낮습니다. 98에서 42, 하트레이트는 72였고 NT-프로BNP는 1167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어떠십니까? LV 이젝션 프랙션은 아주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눈에도 LV 월의 티크니스가 굉장히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V 펑션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M모드로 평가를 해봤더니 septal 월과 posterior 월의 디멘전이 12mm로 많이 증가를 해 있고, 이젝션 프랙션은 역시나 53%로 정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측정을 해봤더니 E 프라임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치로 0.03 미터 퍼 색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굉장히 나쁘다, 그레이드 3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TR-Vmax가 저희가 이제 2.7을 기준으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7에 보단 조금 못 미치는 2.56. IVC의 사이즈를 보니까 사이즈 자체는 20mm보다 되진 않는데 플렉소라가 있습니다. 호흡에 따른 그 콜랩스 되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A 프레셔 더해주면 RVSP 37 정도로 측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나중에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로 할 수 있었던 환자고요. 그래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의 특징을 가진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박출률 보존 신부전 진단 기준에 보면 증상이 있고 이젝션 프랙션 정상이면서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이상한 그런 근거, 즉 에코를 통한 근거를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권고가 되고 있고, 앞에서 장세훈 교수님께서 하프페프 스코어를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septal 리프라인 값이 7 미만, LA 볼륨 인덱스가 크거나 LV 매스 인덱스가 큰 경우 NT-프로BNP 세 가지 기준에서 2점, 2점, 2점 해가지고 만약에 5점 이상 되게 되면 하프페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었던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eptal 리프라임을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 환자는 지금 10이 넘지만 이게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고, EOV 프라임이 15보다 큰지 이런 것들이 2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TI 벨러시티 아까 2.7이었지만 이 환자는 2.8 이상인 경우에 2점 줄 수가 있겠고, LA 볼륨 인덱스 아까 면적 계산하는 걸로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LV 매스 인덱스 테이크홀츠 메소드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인인데요. 스트레인 16 미만인 경우도 1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점이 되는지 계산을 하면 환자분이 하프페프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못해서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79세 남자 숨차서 내원을 하였고 LV가 살짝 두꺼우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에어틱 밸브 앞뒤로 해서 플로우 악셀러레이션 생기면서 시비어 AS 소견입니다. Vmax 올라가 있고, 그래서 시비어 AS로 인해서 베블라 CMP까지 진행한 이런 케이스고, 이런 환자들은 수술이라든지 타비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심장 근육의 두께나 커져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에코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이스케믹 오리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베뷸라 디지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부하심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하프페프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에코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